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무게 묵시록입니다. 자, 오늘은 명덕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주요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1번인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한번 출제되었었던 문항을 이제 변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함수, 원함수죠. y는 fx, 그리고 y는 f 인버스 x, y 교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수차례 강조했었는데, 절대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y 교점이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건 언제만 되는 거냐면요, 증가함수일 때만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일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역함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일단은 1대1 대응일 테니까 증가함수 아니면 이제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 연속함수라는 전제 하에는 증가 아니면 감소가 돼요. y는 fx가.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면요, 일단은 개수가 이제 유한계가 나올 수가 있고, 무한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무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테면은 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직선까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은 이제 모든 점이 교점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홀수계가 떠요. 네, 무조건 홀수계가 뜨고, 왜 홀수계가 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2 가면 증명이 되는데, 역함수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거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홀수계를 가진다. 자, 근데 홀수계도요, 지금까지 이제 수능평가 교육청에서 출제되었었던 것은 3개 아니면 이제 5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3개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 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점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요 가운데 놈은 이제 y는 x의 대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2개가 서로 y는 x의 대칭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 A1, A2를 이제 자리를 바꾸면은 A2, A1이 되는데, 얘가 바로 얘랑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 배경 지식 요 정도 정리하고요.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x좌표를 줬죠. x좌표. 자, 이걸 보고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 2, 2 이 세 개를 지난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요, 아마 이게 ABC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C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는 증가함수랑 가정으로 풀었을 때는 C값이 2개가 나와서 모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함수라는 이제 가정하에 일단 1, 1은 무조건 지나죠. 가운데 점이니까. 이제 양쪽 끝에가 y는 x의 대칭일 거다.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이렇게. 요게 3개의 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1, 1 넣어보면은, 이 c 플러스 2분의 5가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2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자, 2가 나와요. 2,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4c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c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c가 이제 동일하거든요. 모순이 안 뜨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 전체가 모두 치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생겨버리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역의 원소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지금 1 나오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도 1 나와야 돼요. 자,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1 또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가 1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합니다. 자, 그러면 2b가 3이 되니까, 자, b가 2분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ABC 값을 구해서 주어진 8 곱하기 FA 플러스 F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항 12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값 함수 주어져 있고요. 이제 합성 함수의 이제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 바로 전 수업이죠. 합성 함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연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야,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F3개까지, F3개와 F2개까지도 우리가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디귿 보기에서 이제 F3개짜리가 떴죠. 아마 이제 공부 성실히 하신 분들은 쉽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억 보기 먼저 갈게요. 일단 y는 fx가 2가 있고 그래프 그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네, 요게 y는 fx예요. 네. 자, 그 다음에 y는 fx는 이제 이게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는 x를 그려줘요. 쑥 그렸을 때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교점이 하나는 이제 4가 나오고요. 자, 요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요 교점의 x좌표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x가 4가 나오니까 x가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니은 보기를 보는데, 자, fx는 fx다. 이것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속함수를 치환하는 게 우리가 분석이 훨씬 쉬워요. 자, fx는 이제 t다.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ft는 이제 t를 풀어준 다음에 여기서 나온 t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에 대응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ft는 t다. 이것은 아까 기억에서 풀었죠. t가 3분의 4랑 4가 나와요. 이 나온 t를 이제 fx에 대입을 하면요, 자, fx는 3분의 4이거나 이제 4가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y는 fx입니다. 자, 이제 4가 될 때 찾아야겠죠. 여기가 4인데 쑥 그려주면 요 점이랑 요 점이에요. 자, 근데 3분의 4가 되는 지점도 찾아줄 건데, 이게 대충 그으세요. 자, 이렇게 대충 합시다. 왜냐면은 어차피 대칭성을 쓸 거거든요. 위치가 사실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왜냐, 뭐 얘는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4인 게 자명하지만 요 x좌표, 요 x좌표도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하는 거면 어떻게 돼요?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에 두 개 더해서 평균을 내면 2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를 두 개 더해서 평균을 내면 또 2가 나와요. 결국에 얘 더하기 얘는 4가 되고요, 얘 더하기 얘도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한번 하고 디귿 한번 가겠습니다. 방정식 ffx는 fx 모든 실근의 개수는 8이다. 일단은 3개짜리네요. 자, 요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fx를 치환한다고 해도 이렇게 t는 t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t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 x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에 대한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치환할 수가 없죠. ft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수월할 것 같습니다. y는 fft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자, y는 t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이제 t를 찾아내요. t를 찾아낸 다음에 대입하면 바로 x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fft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게 원래 f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0, 2, 4. 자, y는 f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y는 f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요거는 연습을 우리 참 많이 했죠.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t에 따라 ft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고, 그 ft에 따라서 ft 값이 뭐냐에 따라서 또다시 f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갑시다. t가 0과 2 사이로 움직여요. t가 0과 2 사이로 움직이면 ft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 4거든요. 4에서 0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4에서 0으로 가는 거를 또다시 이제 f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t가 지금 4에서 0으로 가거든요. 바깥의 f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니까 그림이 똑같이 V자가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 이제 주황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을 이렇게 칠할 건데 여기가 T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T축. 자, 0과 2 사이로 움직이는 때 일단은 FT가 4에서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란색이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황색이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2에서 이제 한번 4로 움직여 보면요. 2에서 4로 움직여 보면 FT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이제 다시 4로 가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죠, 함수값이. 0에서 4로 간다는 것은, 자, 얘가 0에서 4로 가니까, 얘가 0에서 4로 가면 바깥 F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주황색을 그대로 그려주시고, 노란색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함수가,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FFT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와 Y는 T와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4,4예요, 여러분. 4,4가 되고, 그 다음에, 자, Y는 T를 그릴게요, 제가. Y는 T.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가 Y는 T가 되더라. 그럼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죠. 자, 지금 T좌표 4개를 구했습니다. T좌표. 근데 이 T좌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제 fx가 T가 될 때 X값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다시 Y는 fx를 그릴 거고요. Y는 fx. 자, 여기가 4, 2, 4,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뭐, T1, 이거 4개를 다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는 T1, T2, 뭐 T3, 뭐 여기 4긴 한데, T4 이렇게 잡을게요. 이 T1, T2, T3, T4가 이제 여기 와서는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그 T가 되겠니? 즉, 여기다 이제 T1, T2, T3, T4로 대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Y는 fx와 Y는 T1, T2, T3, T4 상수함수인 거죠. 상수함수의 교점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T1, T2, T3, T4가 어차피 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그냥 이렇게 Y는 T4 이렇게 그려주시고 3, 2, 1은 그냥 뭐 가운데다 쑥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상수함수당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8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항, 자, 1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문항이고요. 자, 중간고사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원소 6개로 구성되어 있고 A가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A와 X와 교집합을 한 게 공집합이 아니다. 그 얘기는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집합 X를 쭉 나열해 봤더니 이렇게 n개의 집합이 뜨더라. 그리고 각각 n개의 집합에서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스몰 xi라고 둔다면, 자, 다음 중에 옳은 것 한번 찾아보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이제 기억 먼저 갑시다. 부분 집합이 56개가 뜨냐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x는요. x는 1, 8, 16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1, 8, 16 중에서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1을 가지고 있을 때, 뭐 8을 가지고 있을 때,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소를 1개 가지고 있을 때, 원소를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원소를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6건으로 가도 괜찮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게 니은 디귿을 풀어나간다는 얘기는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건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소가 1개다. 그러면은 x가 1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8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16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1, 8, 16만 이렇게. 자, 원소 2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1, 8, 1, 16, 8, 16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원소가 3개라 그러면 1, 8, 16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1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해보면요. 1을 가지고 있을 때 8이랑 16은 없어야 되니까 얘는 포함, 얘는 안 포함, 안 포함. 2, 4, 32는 이제 자유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요때 1일 때 2의 세제곱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도 2의 세제곱, 얘도 2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 두 개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1, 8을 가지고 있었다. 1, 8을 가지고 있으면 1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 포함, 8 포함, 16은 포함하지 않고 2, 4, 32한테 이제 또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므로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원소 3개짜리는 1, 8, 16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1, 8, 16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2, 4, 32한테는 이제 자유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2의 세제곱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24가 되고 24가 되고 8이 돼서 다 더해주면 56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56이 맞죠. 자, 니은 xi가 32가 되는 그런 집합 x는 존재하지 않느냐. 30이라는 거는 이 u에서 가장 큰 원소를 얘기하는 건데 x는 반드시 1, 8, 16 중에서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럼 1, 8, 16은 무조건 32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그 순간 32는 그 부분집합의 최소값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니은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디귿 가보는데요. 이 56개의 집합을 찾았잖아요. 56개의 집합을 찾는데 그 56개의 집합에서 원소가 가장 작은 거, 그 작은 값을 이제 xi라 한다 했잖아요. 그놈들을 이제 싹 다 더해버려요. 자, 한번 이렇게 보죠. 일단은 최소인 원소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최소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가 있고요. 32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최소가 만약 1이 되면 이미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2, 4, 8, 16, 32한테는 그 자유가 주어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1을 포함하는 그냥 부분집합 개수를 세주면 되니까 32개가 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2를 포함한다. 2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일단 1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최소가 2가 돼야 되니까. 2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8, 16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8, 16 중에는 이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포함, 4, 8, 16, 32한테는 자유가 주어지긴 하되 8이랑 16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세냐? 일단 전체가 2의 4제곱이잖아요. 4, 8, 16, 32가. 여기서 적어도니까 8이랑 16이 아예 없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얘가 12개가 되죠. 이렇게. 아, 12개가 나오는구나. 자,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최소가 2가 된다? 그러면은 8을 가지고 있는 거, 16을 가지고 있는 거, 8, 16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만약에 8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해볼게요. 8을 가지고 있다? 16은 안 가지고 있다. 4랑 32한테 자유가 주어지니까 2의 제곱이죠. 자, 또 입장 바꿔갖고 8을 안 가지고 있고 16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래요. 2의 제곱해서 4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8이랑 16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얘한테 자유가 주어지니까 2의 제곱해서 4개 돼서 합쳐주면 똑같이 12개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최소가 이제 4가 되는 경우 보시죠. 최소가 4가 된다는 것은 1이랑 2는 포함하지 않고요. 4를 무조건 포함하되 8, 16, 32한테는 이제 자유가 주어져요. 하지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므로 8, 16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에서 8, 16이 둘 다 없는 거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의 1승에서 여기에 6개가 되죠.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8이 이제 최소의 원소다. 최소값을 8이 최소값이다. 그러면은 1이랑 1, 2, 4는 무조건 없어야 되고요. 8은 있어야 되고 이미 8은 이제 A에도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요. 16, 32한테는 이제 둘 다 자유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2의 제곱해서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가 16이 되기 위해서는 8이 없어야 되고 16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16은 이미 A의 원소이기 때문에 32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2개가 되죠. 이게 지금 부분집합들을 쭉 나열한 건데 자,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 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시죠. 이거 그러면은 56개 나오죠. 기억이랑 맞죠? 44에다가 50. 예, 맞네요. 따라서 이제 1이 32개다, 2가 12개다,
4가 6개다, 8이 4개다, 16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14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입니다. 자, 객관 15번이고요. 이것도 이제 마더텅에 있었던 문제인데, 자, 빠르게 이제 풀 수가 있죠.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은 fx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찍히고요. 얘는 이제 t, 10을 이제 그 꼭지점으로, 뾰족점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겠죠. 얘를 이제 t, 10이라고 잡아요. 자, 그러면 1,4 그림 좀 크게 그릴게요. 1,4가 있는데 이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 요게 y는 fx고요. 자, 그 다음에 gx를 이제 그리는데 gx는 좀 이렇게 사실 그림상 맞지 않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10이라 잡을게요. 여기 4예요. 원래 더 위에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그러면 이 gx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10이라는 요 라인을 그어 놓고서 t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예요. 자, 근데 이제 gx를 t에 따라서 슬슬 움직여 볼 건데, 이제 hx를 새로 정의합니다. 두 함수를 비교해 봤을 때, gx가 더 크다면 f를 선택하고, fx가 더 크거나 같다면 gx를 선택하라는 말이죠. 그 얘기는 두 함수 그려봤을 때 그 작은 함수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는 GT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GX가 FX보다 작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자체가 그냥 HX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자, 모든이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의 T라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N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지금은 이거는 만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요 T가 안 된다라 그래서 뭐 문제로 접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게 T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T 하나에서만이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좀 T를 움직이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갖고 와보면요. 이런 식으로 갖고 와보면, 이제 HX가 이렇게 그려지죠.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상수함수 y는 n을 그려주는데 이제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2차 함수랑 접할 때는 무조건 3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꺾인 점 여기서도 무조건 3개가 돼요. 따라서 얘는 y는 4가 이제 무조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y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도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어차피 n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절대값 함수를 이제 살살살 옮겨봐요. 어디까지? 이렇게 1,10이 될 때까지 옮겨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Y축에서 교점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림을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아마 교점이 이거 Y좌표는 일치하진 않겠네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던 게 T에 따라서 쑥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제가 지금 한번 그려본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Y좌표랑 요 Y좌표가 같아지는 순간 있죠. 요 Y좌표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는 일단 세실근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실근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Y좌표가 완벽히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직전, 조금 직전,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는 순간,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 순간이 있다면은, 자, 하나, 두 개, 세 개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세 개가 되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 꼭 교점과 이 교점의 높낮이가 다르다면 무조건 낮은 값에서의 그 Y좌표를 N으로 썼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구나.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얘랑 얘가 완벽히 또 똑같아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우리가 Y좌표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일단 y는 4 구했고요. 자 우리가 요거 구해볼게요. 요거. 자 얘를 구해보시면 자 여기가 x는 1입니다. 예, x는 1이고요. 자 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t를 제가 1로 잡고 하는 거예요. t를 1로. 얘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 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랑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를 연립을 해요.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6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x 빼기 3 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x 값이 두 개 나오는데 우리 1보다 큰 쪽에서 교점 잡아야 되는 거니까 3이 나오죠. 아 여기가 x는 1인데 여기가 x가 3이구나. y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3을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얘가 3,8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이 나오죠. n은요 일단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런데 8이 되는 순간은 안 되죠. 근데 이제 8보다 작은 순간 y좌표가 8보다 살짝만 작아져도 이제 세실근이 존재하니까 8보다 작다 해서 답이 4, 5, 6, 7 요거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네 번째 문항인가요? 예,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이번 객관식 16번이었고요. 자, 정의역 공역이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가족권은 일단 1대1 함수 주었는데요. 지금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므로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보시면은 일단 f 합성 f1 플러스 f 인버스 1이 2가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은 f 합성 f2 플러스 f 인버스 2가 또 4가 되고요. 4를 대입하시면은 f 합성 f4 플러스 f 인버스 4가 8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우리 함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정의역 공역 둘 다 1부터 7이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의 원소가 1부터 7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치역이든 역함수의 치역이든 될 수 있는 게 1부터 7까지 자연수밖에 없어요. 두 개 더해서 2가 됐다? 그 얘기는 1 플러스 1 확정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f 인버스 1이 1이에요. 그러면은 f1이 1이 되죠. 근데 f1이 1이면 얘도 1이니까 다시 f1인데 f1은 1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얘는 여러분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는데 자연수를 두 개 더해서 1부터 4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1 플러스 3, 2 플러스 2, 3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1 플러스 3일 때 보시죠. 1 플러스 3이면은 f2가 1인과 동시에 f 인버스 2가 3이어야 되는데 자, 요거 보시면 얘는 f3이 2가 되고요. 자, 요거 보시면 얘가 1이거든요. f1이 1인데 f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 f2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f2가 1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f1이 1이면서 f2가 2라는 게 이것도 1대1 대응 깨지죠. 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요 밑에 경우 볼 건데요. 3 플러스 1일 경우 그러면 f2 얘가 3이면서 동시에 f 인버스 2가 1이라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f1이 2가 되므로 바로 모순 뜨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돼요. 자, 2 플러스 2일 때 볼게요. 2 플러스 2라는 얘기는 자, f 합성 f2가 2가 되고 f 인버스 자, f 인버스 2가 2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f2는 2가 나오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정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f2는 2가 확정이죠. 이렇게 확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로 좀 볼 건데요. 일단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번 더해서 8 되는 구조를 볼 건데요. 뭐 1 더하기 7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7 이렇게 해버리면은 F4가 지금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무슨 뜨고 그 다음에 2랑 6도 안 돼요. 2랑 6도 F가 2이기 때문에 자 해서 될 수 있는 게 3 플러스 5 보시고 4 플러스 4 5 플러스 3 이렇게 3개 볼 건데요.
일단은 얘는 바로 탈락이에요. F 인버스 4가 4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 조건에서 F4가 4가 아니라 했거든요. 자, 그럼 요 경우 보시면은, 자, F4가 3이다. 그리고 F 인버스 4가 5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F5가 4가 돼요. 근데 다조건에서 F5 더하기 F7이 11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오죠. F5가 4면은 F7이 7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가 3이 된다? 일단 이 정도 해놓고서 한번 모순이 뜨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X가 있고, X가 있는데 F로 갑니다. 1은 1로 가요. 2는 2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3, 4, 5, 6, 7. 3, 4, 5, 6, 7. 그리고 7은 7로 가고요. 자, 5가 4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를 두 번 합성했을 때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봐야죠, 뭐. 4가 갈 수 있는 게 3 아니면 5 아니면 6이 있는데요. 세 가지 케이스 해볼까요? F4가 3이다. 그 다음에 F4가 5다. 그 다음에 F4가 6이다. 이렇게 되는데, F4가 한번 3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성하면 최종 값이 3이 떠야 되기 때문에 3이 또 3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깨지네요. 예,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F4가 한번 5로 가볼게요. F4가 5로 가더라. 그러면은 5가 또 이제 합성함수의 최종 함수값이 3이 돼야 되니까 5가 3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것도 모순 뜨네요. 자, 마지막이죠. 요게 모순되면, 요 경우가 모순되면 이제 이 경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가 이제 6으로 가요. 그 6은 반드시 이제 3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 모순되는 게 없네요. 그 다음에, F5 더하기 F7이 11이다. 한번 확인해 보면요. 괜찮죠? 11 나오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3이 5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가 답이에요. 이 경우 대입하시면 이제 일단 답이 나오고요. 답 한번 내보시면, 자, F6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5가 되고, F3은 5가 되고, F4는 6이 되잖아요. 3 곱하기 11 해갖고 답이 33이 되나 보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요 경우도 당연히 해봐야죠. 이 경우 때 해봤는데, 다른 함수의 개수가 떠서, 저 구하라는 값을 구해봤더니 33이 안 나왔더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 더하기 3 구조예요. 그러면 F4가 5가 되면서 동시에 F 인버스 4는 3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F3이 4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더 얻어지는 정보가 어디 보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X, F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4로 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또 마찬가지네요. F4가 어디로 가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 F4가 갈 수 있는 후보가요 3, 5, 6, 7 이렇게 있네요. 3, 5, 6, 7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4가 한번 3으로 갔다고 해보죠. 그럼 3은 지금 4로 가니까 이게 무슨 뜨죠? 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가 5로 가면요. 4가 5로 가면은 그럼 5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5가 5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걸 만족해줘야 되니까. 그 1대1 대응 깨져서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F4가 한번 6일 때 보시죠. F4가 6이면 6이 5로 가야 되거든요. 예, 일단 이 경우. 자, 그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F5 더하기 F7이라고 나와 있는데, F5 더하기 F7은요, 갈 수 있는 게 3이랑 7밖에 없어요. 3이랑 7밖에 없으니까 5가 3으로 가고 7이 7로 가던, 5가 7로 가고 7이 3으로 가던, 얘는 다조건 때문에 모순이 떠요. 예, 두 개 더 해도 11에 안 나와요. 다조건 때문에 모순이 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의 경우 남았죠? 자, 그럼 F4가 이제 7로 가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F4가 7로 가더라. 그럼 7은 5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F7이 5가 되니까
F5가 6이 돼야 돼요. 두 개 더해서 11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이 3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은 전혀 모순점이 안 뜨죠. 4가 7로 갔다가 7이 5로 가고요. 또 지금 3은 또 4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그럼 이 경우에서 답을 내봐야죠. 자, F6, 3이죠. 곱하기, 자, F3 더하기 F4입니다. 그러면 4, 7. 예, 4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답이 똑같이 뜨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외고 1학년 중간고사 한번 해설 한번 해봤고요. 마더텅에서 많이 나왔어요. 마더텅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위권 변별하는 문제는 첫 번째 제가 해설했었던 11번 문항이라고 봅니다.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강한 의지가 이제 엿보이는, 여러분들을 달달달 이제 수학 문제 외우는 그런 기계가 아닌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에 이거 틀리신 분들은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오답 정리 잘 해놓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원목의 묵시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